자, 이번 사건은 2009년 2월 1일 저녁 6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던 강아지 주인은 그날따라 자신의 반려견이 유달리 험하게 짖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자꾸 찾으려고 해요. 얘가 왜 이러나 하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반려견이 숯불 속으로 막 달려갑니다. 주인도 따라 달려가죠. 그리고 거기서는 엄청난 것이 발견이 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부녀자 비닐봉지 살인 사건. 강아지 주인이 숲을 속에서 발견한 것은 시신 한 구였는데요. 꽁꽁 얼어 있고 특이하게도 머리에는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 주인은 곧장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되는데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 보니까 이 시신의 주인은 바로 미귀가자로 신고된 이모 씨라는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이 씨의 시신에는 남성의 체액도 발견이 돼요. 보통의 성폭행 사건은 여성이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이 피해자의 몸에 자국이 남기도 해요. 이 씨의 시신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타나요. 부검 결과 이 씨는 비구 폐색에 의한 질식사, 코하고 입이 막혀서 질식당했다. 그래서 죽어 사망했다는 건데요. 근데 질식사하게 되는 경우는 급사예요, 대부분. 갑자기 죽는 경우인데 이분의 경우는 상당히 일정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에 대형마트에 출근을 해서 밤새 청소를 하고 다음 날 새벽 6시에 퇴근하는 그런 일상을 반복했던 겁니다. 6시쯤 되면은 그 대형마트 부근으로 첫 차가 오게 되는데 그 첫 차를 타고 매번 귀가를 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씨가 사라졌던 그날 이 버스가 제 시간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좀 이따가 나타난 거죠. 그 장면을 찍어놓은 CCTV가 있는데 그 CCTV에 보면은 버스가 와야 될 시간에 나타난 건 버스가 아니라 검은색 승합차였다고 그래요. 이 검은색 승합차는 이 씨가 서 있던 곳에 맞은편에 처음에 정차했다가 갑자기 유턴을 해서 이 씨가 서 있는 앞에 버스 정류 앞에 탁 정차해요. 그리고는 운전자가 내립니다. 그 운전자는 이 씨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씨가 그 차를 올라탑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장면이 그대로 딱 잡혀 있었어요. 그로부터 2주 뒤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죠. 수사팀은 처음에 이 씨의 머리에 이제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으니까 이게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라졌을 때 아마 10초, 20초 정도 얘기를 하고 바로 차를 탔으니까 분명히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제보 한 건이 들어옵니다. 10년 전부터 이 씨와 잘 알고 있던 60대 남성 박모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씨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돈 빌려준 걸 핑계로 삼아서 계속 추근덕댔다. 계속 쫓아다녔다. 이런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DNA가 일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CCTV 속에서 사라졌던 그 승합차를 찾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근데 너무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이 차량 번호가 식별이 안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사건 현장 주변에 다른 CCTV라든지 인근 CCTV를 싹 뒤져서 그 근처에 지나가는 검은색 승합차를 다 찾아내요. 그래서 일일이 다 대조 작업을 벌입니다. 그중에서 800여 대를 일단 용의선상에 올려요. 800여 대 차주를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DNA를 조사하고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그랬으면 범인이 나와야 되는데 DNA가 일치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건 발생 이후 1년 동안 주변 인물을 비롯해서 약 1000여 명을 조사를 했는데 한 명도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범인의 그림자도 찾지 못하고 미궁에 빠지게 됐고요. 현재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런 지적도 해요. 이 사건이 너무 초동 수사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성인의 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빨리 이렇게 수사에 착수하지 않습니다. 범인으로 보자면은 도망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하나 더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씌웠을까요, 그게? 네, 너무 지금 궁금했어요. 경찰은 면식이 있으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죽인 다음에 뭐 죄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나중에 씌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범행의 동기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비닐봉지를 씌우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일부 이제 성도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어떤 뭐 질식의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괴이한 욕구 충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종류의 이제 욕구를 가진 범인이 있었다면 다른 사건과 연관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에서 여성이 실종돼서 몇 건은 발견되지 않은 사건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넓히고 좀 광역화하고 이렇게 좀 수사를 했었더라면 용의자를 좀 더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죠. 그럼 강력범 중에서도 그렇게 연식범이 아닌데 금방 사람을 태우고 나쁜 짓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나요? 네, 뭐 강호순 사건이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죠. 계절적으로 보면 이 사건하고 같은 시절에 일어났어요. 겨울에 한겨울에 아주 추운데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호위동승을 제한을 해가지고 사실 양복을 입고 세단에서 뭐 호위동승을 제한하는 사람이 위험할 거라고 가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여자들이 올라탔다가 사라지고 강간 살해돼서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뭐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잠깐 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만약에 이수정 교수님이 저희 엄마였다면 나는 가출밖에 답이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범죄 심리학 전문가가 엄마면 이거는 가출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금방 들었어요. 우리 딸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자, 장윤주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 불교에서 보면요, 사람을 죽이면 지옥에 가서 1억 년 동안 그 살인수법과 똑같은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지금부터 1억 년 동안 비닐봉지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